다시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좀 종목 고민 많으신 것 같아서 바로 좀 도와드릴게요. 먼저 대웅제약 보겠습니다. 1070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81,000원입니다. 비중 15% 정도 담으셨는데 손절 고민 되신다고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하고 물음표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글쎄요, 차장님, 일단 다른 분들에 비하면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조정 나올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가격대가.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 수급도 꼬이고 오늘도 급락 어제 오늘 나와서 그냥 좀 빨리 팔고 나오는 게 나을까라는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어떤 답 주실까요? 글쎄요, 81,000원 15%면 뭐 다른 거는 어떻게 들고 계신지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일양약품 이런 것들도 많이 깨졌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 선도주에서 깨져나가고 여기서 수익을 못 얻으면 다른 데서는 수익 얻을 기회가 전혀 없을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이쪽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대한민국의 산업을 쭉 생각을 해봐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연간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한 2천만 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전 세계 메이커들이 공급하는 양이 그거보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모두 다 공급 과잉으로 가고,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조금 앞서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게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쩜 이렇게 짧은 순간 불꽃놀이를 하고 이렇게 사그러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30%로 변동폭이 커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수혜도 보면서 올라갔고 피해도 보면서 내려온 게 요쪽 같아요. 순간적으로 따블이 나왔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반토막이 나왔는데, 지금 뭐 한 8만 원 정도, 요 정도면은 크게 여기에서 또 아래쪽으로 간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그거는 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들고 계셨다가 전체적으로 눈치를 딱 봐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 나가면은 다른 거 뭘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추가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주도주에서 못 보면 다른 거에서도 못 벌어요. 주도 섹터들이 잠깐 실적에 간식으로 지난주에 뭐 앤토니, KD 이니시스니 이런 것들이 이제 잠깐 올라왔지만 뭐 정말 간식이 한 번 올라가고 딱 또 두들겨 맞고 이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 다시 그런 흐름이 나올까라는 생각, 그거를 이제 기다리면서 다른 쪽에서도 과다하게 매수하시지 말고 좀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더 사시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종목 선택은 좀 잘 하셨다고 평가를 주신 것 같아요. 가격대도 높지 않고요. 저도 애초에 5월, 6월 요때도 계속 대웅제약 이야기했던 부분도 사실은 그래요. 오늘 대원제약이라는 것은 조금 400원, 눈곱만큼 플러스가 나서 끝이 났어요. 근데 이러한 종목은 과다하게 오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거는 대원제약이고요. 회사 실적은 뭐 사상 최대치로 자꾸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세가 안 좋으니까 못 올라가고, 그나마 오늘 뭐 일양약품이니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9% 깨지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뭐 잘못했냐고 깨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앞전에 대웅제약 이런 것도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고 했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결국에는 지금 저성장 이러는데, 저성장을 깰 수 있는 것은 혁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동차도 막힌 길을 가지 말고 막히면 떠서 날아가든가 이런 혁신이 나오면은 부자들은 돈을 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나 저거를 사나 그게 그거기 때문에 돈을 안 쓰고 있어서 별 감흥이 없기 때문에 이 저성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 그런 게 혁신인 것처럼, 지금 대웅제약도 뭐 보톡스로 뭐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뉴스 쭉 보시면은 줄기세포 사업부도 만들고, 그래서 이들도 그게 미래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 개편하고 돈을 벌려고 해요. 부자들, 돈 갖고 계신 분들이 5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얼굴 피부 빵빵하게
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세상과 어긋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때 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 봐서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8501님 종목 좀 점검하겠습니다. 한국정보 인증 들고 계시네요. 매수가 12,300원이시고요. 30% 현재 포트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면서 좀 급락이 나왔고요.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연일 좀 거래량 실리면서 음봉이 지금 출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좀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도 안 좋은 신호가 잡히는 것 같고 수급적으로도 기관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와서 글쎄요. 좀 저희 성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렇게 또 싸지는 않은 가격대라 손실 커지신 상태거든요. 네. 거래가 제가 볼 때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올라갈 때 이제 거래를 이렇게 좀 큰 거래를 세워가지고 올라왔고 지금 하락하면서는 실질적으로 거래는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기 힘들고 죽겠는 사람들은 이제 막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보면 이렇게 거래가 점중적으로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세를 주고 이랬었는데 한국 정보 인증이 그렇다면은 지금 뭐 12,000원에 사셔서 지금 9,000원에 팔으신다. 그래갖고 다른 대안으로 간다. 그거는 별로 지금 장세에서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장세가 좀 좋은데 내 것만 이렇게 딱 돼버렸으면은 이까짓 거 팔고 다른 데 가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정보 인증이 시대와 뭐 거꾸로 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셨으면 좋겠고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카카오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오늘도 뭐 한 3% 빠지고 이랬는데 요런 종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에 없던 거래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 일거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많이 모인 거고요. 한국 정보 인증도 바로 얼마 전에 뭐 좋을 거리가 많은가 보다 해서 세상이 그거를 쳐다보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은 한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스닥도 오늘 보니까 나 이제 더는 좀 하락이 싫어 라고 시그널을 보내주는 게 많이 있었어요. 반대로 나는 이제부터 하락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시그널을 주는 게 이런 바이로메드가처럼 거래 폭 세우면서 이런 종목들은 난 그동안 좀 덜 떨어졌고 오늘부터 하락이 시작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있는 반면 나 이제 그만 떨어질래 라고 이제 횡보 하방 경직을 잡아가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전자 인증도 후자에 속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래 뭐 180만 주 이렇게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큰 거래 가지고 퍽 깨지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견디면은 고생하신 거 보답은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좀 힘드시지만 어려우시겠지만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내 끝에 좀 결실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은 진단 나왔고요. 여기서 희망을 갖고 님께서도 종목 고민하고 계시네요. RF텍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7,035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많지 않으시네요. 10% 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주신 게 반등이 이제 나오면 확인하고 추격 매수를 해도 그러니까 조금 더 물량을 이제 넣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월요일까지만 해도 수익권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4일간 조정이 나오면서 손실로 전환이 됐고 반등 나오면 더 사겠다. 좀 괜찮은 전략일까요? 그 RF텍이 이제 딱 흑자 전환만 했고요. 뭐 대표적으로 무선 충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흑자 전환했지만 이쪽이 무선 충전이라는 또 다른 얘기거리의 사업이지만은 더 크게 봐서는 이런 휴대폰 쪽이 좋을까 나쁠까를 보면은 썩 상쾌하지는 않을 거예요. 썩 상쾌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여기를 찾아 들어간 것은 사실상 조금 세모 정도뿐이 생각은 안 들고요. 반등 시 추매를 추가 매수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RF텍도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길게 어떤 큰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저항선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그냥 등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등락만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은 이 똑같은 종목으로 볼게요. 과거가 이때가 2011년도에 보면은 역시나 RF텍이 앞에 고점을 두고 빠져가지고 이렇게 거래 살살살살 모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 거대한 어떤 저항 라인 그거를 땅 이제 돌파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거래가 집중적으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시세가 쫙 나오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다시 요때로 돌아가서 보면은 요런 상황에 가서 맨날 3,500원 하던 거 5,500원에 왔는데 이거 추가 매수 여기서 하자 그러면은 저 사람 정신 나갔네 라고 많이들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딱 올라가는 정말 임자를 잘 만나서 그러한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요렇게 올라갈 건데 추가 매수하는 구간은 실질적으로 10,000원은 돌파하는 이 앞에 고점을 다 돌파하는 그런 상승이 나왔을 때나 추가 매수를 해야지 요 밑에 그늘진 데서 깨고작 해봐야 큰 득실은 없고 자칫 잘못하면 더 세게 물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함부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방금 샘플을 보여드렸다시피 10,000원 넘어가면서 그러한 거래를 만들 적이라면 모르겠으나 그 이전에는 추가 매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반등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 추격 매수가 상당히 좀 어려운 어떤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종목 진단은 RF텍까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좀 기다리고 계셔서요. 내일 또 반드시 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저희가 전략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닥 성장주들이 너무 많이 지금 밀려나서 거의 연고점 대비 반토막 난 종목들도 수두룩하고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오늘도 뭐 시세를 주고 방어주가 괜찮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리저리 지금 옮겨탈 지금 상황도 아니라서 손실이 너무 크셔서 많은 고민이 지금 되는 자리거든요. 전략 좀 중심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지금 뭐 현대차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누군가는 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왜 학교 다닐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제 잘못 아닌데도 괜히 뭐 단체 기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 잘못하면 이렇게 매를 맞았지만은 매를 그냥 한 60명 한 반에 60명 정도였으니까 한 10번째 정도에 맞는 게 좋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한참 후순이면은 조마조마하고 짜증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래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미국이 칼을 뺀다만 하고 언제 뺄지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이라고 해봐야 보험주든 또 이제 그 금리 인상 때문에 환율 연계돼서 자동차든 그런 것들이 이제 살짝 올라오겠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시장 선도주에서 수익이 안 나오면은 다른 종목에서는 안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미국 금리 인상 하면은 달러 유출 대가 그거 걱정하던 찰나에 지금 위안화 절하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나 이제 안 할게 라고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다른 걱정이 발목을 지금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들도 안 한다라고 한 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했을 거예요. 과거에 92년도, 94년도 이때 급격하게 해가지고 아시아 쪽에 인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많이 망가진 나라들이 나왔어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할게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달도 그렇고 다음 달도 주식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는 의미가 전혀 없고요. 왜냐면은 아무도 안 만져요. 아무도 안 사고 선물 가지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코스닥만 그냥 조금 살았나? 이렇게 살았나 죽었나 보고 있는데 자꾸 기관들이 워낙에 많이 팔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터널로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선도주였던 선도주에서 수익이 안 나면 다른 거에서 안 나지만 지금은 선도주가 없습니다. 선도주가 없는데 선도주였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 그게 기간 조정이 한 달 반 정도는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수급이 재료를 앞선다라는 것이고요. 시장은 지금 개인들만 열심히 사고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돈을 끌어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사고 있고 메이저들은 파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좋을 때 좀 기다리고 다가올 찬스를 좀 기다려야지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고 선도주 섹터에서 물린 거는 가야 돼요. 그냥 끌고 가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또 드라마틱하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선도주에서 결국 도로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은 걸릴 거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이번 달도 안 갈 거고 다음 달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 제시하고 이러면은 정리정돈해서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그때 가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조금 조심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견디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존의 선도주가 그래도 나중에 좀 시장이 힘든 흐름이 정리가 되면은 다시 좀 튀어오를 거다라는 좀 시각이신 거죠? 예, 네. 다른 것들이 올라갈 여지는 별로 없고 없다. 그나마 네. 올라간다면 이쪽일 텐데 그 시간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다음 달 겁니다. 정도까지는 조금 더 힘든 장세 계속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네. 기관들 너무 열심히 팔잖아요. 적당히 팔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커서 코스닥이 오늘 조정이 또 컸는데요. 리스크 관리 조금 더 주력하는 좀 기관으로 삼자라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호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방금 전에 대우조선 해양 쪽에서 7,034억 규모 좀 큰 규모였는데요. 드릴십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좀 성장률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저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국면 좀 여건이 여의치가 않은데요.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좀 매매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